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토요일 아침 캠핑을 이제는 금요일 날 떠나지 않고 토요일 날 떠나서 아침에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매일 아침 보는 실거래가 신규 등록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한 거는 썸네일에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데이터 중에 필요한 것만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거는 로우 데이터고 오른쪽 거는 전일 대비 증감분인데 이걸 보는 이유는 거래가 어떻게 됐나, 특히 서울이 오늘 236건이 신고가 됐어요. 근데 이 중에 이번 달께 213건, 지난달 12월께 30건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12월건 거의 다 신고가 됐잖아요. 이제는 이거는 10건, 뭐 5건까지 계속 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4,600건, 5,000건까지는 안 갔네요. 한 4,700, 800건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도 9월달, 10월달 8,000건 넘었을 때 한 반 정도로 줄었죠. 자, 이번 달은 1,684건, 20일 지난 현재입니다. 아직 4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 더 봐야지. 그래도 요거만 달랑보기. 그 다음에 요건 평균 거래 금액인데, 매매 가격인데, 그 전에 14억대가 거래되다가 12억대가 거래되다가 지금은 10억대가 거래가 됩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들, 실수요자들, 요런 게 강남구 뭐 60억짜리, 70억짜리 이런 거 됐다는 얘기 별로 못 들었죠. 지금 상황이 실수요자로 좀 재편이 된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요약한 전국입니다. 요건 오늘 것 중에 누적된 이번 달 거, 지난 달 겁니다. 자, 오늘 거 보면 전국이 0.08% 올랐고 서울이 0.14%, 서울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전국이 다 오릅니다. 그 다음에 인천은 여전히 부진하고요. 경기는 괜찮고, 대부분이 상승을 했는데 하락한 지역만 보면 광주랑 세종이랑 오늘 하락했고요. 충남이 꽤 많이 하락했네요. 그 다음에 전북, 강원, 제주가 소폭 하락했고요. 그래서 이건 이번 달 것만 보면 인천이 하락한 게 눈에 띄고요. 광주도 하락했고, 대전 조금, 세종도 좀 하락했고요. 전남, 전북, 충남 하락했고 강원, 제주까지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데 수도권은 여전히 강세인데 그중에 인천만 지난달도 마이너스, 이번 달도 마이너스. 인천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거의 4년 연속 하락한 아파트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서울만 1,500개 단지에 등락만 표시된 건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오늘 한 건도 없네, 거래가. 그다음에 여기에 송파구가 거래가 꽤 됐죠. 자, 여기 이걸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 서대문구가 거래가 꽤 많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중량구도 거래가 많이 됐고요. 광진구 거래 한 건도 없고, 중구 한 건, 종로구 한 건,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좀 심합니다. 요약된 걸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오늘 신고된 전일 대비거든요. 자, 오늘 뭐가 많이 올랐냐면, 어디가 많이 올랐냐면 송파구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구도 꽤 많이 올랐고, 대체로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도 좀 강북, 중랑, 뭐 서폭 이렇게 하락한 데 있고요. 이거를 이번 달과 지난달 거로 이렇게 누적된 걸 보면 이번 달은 강북구랑 강남구랑 마이너스고 나머지 다 플러스예요. 특히 송파구가 플러스가 꽤 크네요. 이거는 지난달에 송파구가 눌렸죠. 이게 뭐냐면 가라켈리오가 급락한 거래가 있었는데 그 약간 직거래 같은 게 있었는데 정상 거래가 신고가 되니까 많이 오른 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달에 그러니까 떨어졌던 게 이번 달 오른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아까 얘기했던 그 평균 매매가. 자,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 서울 아파트가 작년 1분기에는 14억대가 거래됐는데 지금은 10억대가 거래가 돼요. 즉 실수요자로 재편이 됐고, 전국이 토지거래 허가지, 그러니까 서울이 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니까 투기적인 매매는 별로 없고 실수요자들이 야금야금 이제 조금 올려서 사는 그런 식입니다. 저가 아파트들이 평균적으로 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됐고, 특히 강남구는 거래가 많이 될 때는 뭐 60억, 40억, 70억 이런 게 많이 됐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평균 매매 단가가 28억인데 지금은 20억으로 줄었어요. 8억이나 줄었죠. 이거는 뭐예요? 30억짜리, 20억짜리, 15억짜리 이런 것들이 많이 거래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가 아니라 그나마 거래가 많이 줄었어도. 근데 노도강은 꾸준히 거래가 됩니다.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 따라서 이렇게 평균 매매가가 올라가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인데 21년부터 작년 6월 달에 11,267건으로 제일 많이 됐었죠. 그리고 지난 이제 9월 달, 10월 달에도 8,000건이 넘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은 4,700건인데 이제 4,620건인데 이건 한 4,700건 정도로 끝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1,684건 신고되고 있고요. 특히 요 작년 12월부터 6월까지 여기가 무정부 상태였잖아요. 계엄과 탄핵 정국이었잖아요. 이때 거래가 폭발하면서 취소 거래가 엄청 많았어요. 즉 이거는 세력이 좀 개입을 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이번에 8,600건 될 때도 왜 300건밖에 안 되냐 이거죠, 취소가. 이때 예를 들어서 뭐 5,000건일 때
500건이었는데 왜 9,000건이 8,000건 8,600건인데 300건밖에 안 해. 그러니까 요건 야로가 있었다. 요거는 취소를 신고한 건수고요. 자, 요거는 동별입니다. 145개 동별로 보면 시가총액 순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잠실동, 반포, 개포, 대치, 목동, 신천동, 신정동 이렇게 쭉 있는데 특히 여기에 가락동이 급등한 게 있잖아요. 가락동이 급등을 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전에 급락한 거래가 있어가지고 뭐 이상한 지수가 나왔는데 정상 거래가 하나 신고되니까 급등한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월간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도 급등한 게 없죠. 지난달도 급등한 게 없죠. 이게 뭐예요? 지난달인지 이번 달인지 모르겠지만 급락했다가 원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요게 급등한 게 아니라 그냥 정상이 된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문정동도 보시면 12월 달에는 급락을 했죠. 근데 이번 달은 급등을 했죠. 이게 뭐예요? 급락했던 거래가 정상 거래가 한 건 신고되니까 이제 평화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등한 거로 나오죠 이번 달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가 갑자기 10억이 됐어. 그러면 10%가 빠졌죠. 그러니까 20억이 10억이 됐으면 50% 빠졌다고 치면은 이번 달에 갑자기 10억이 20억이 됐어. 그러면 100% 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본전이죠. 20억짜리가 10억 됐다가 다시 20억 된 거야. 그런 겁니다. 이렇게. 오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플러스가 더 많고 마이너스가 더 찔끔찔끔 있습니다. 여의도, 봉천동, 창동 조금 마이너스 났네. 요거는 이제 25개 구별로 봅니다. 강남구 거래 오늘 한 건도 신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거래가 좀 없습니다. 서초구도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송파구만 거래가 많이 됩니다. 이게 가락 헬리오가 많이 됐죠. 강동구도 거래가는 그래도 중간에 있고 앞에 최상위 거는 거래가 좀 안 되고 있고요. 노원구는 거래가 대단지든 중형이든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됩니다. 지수는 소폭 플러스, 도봉구도 띄엄띄엄 거래가 되는데 마이너스, 강북구는 한 건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성북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는데 뭐 거의 쏘쏘합니다. 중랑구가 오늘 거래가 엄청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대규모 단지고 뒤에는 소규모 단지예요. 동대문구도 띄엄띄엄 한두 건, 성동구도 아예 거래가 없네. 광주구는 실제로 거래가 없고요. 성동구는 한 건 있어요. 한 건. 없다고 봐야죠. 용산구도 두 건인데 여기는 뭐 몇백 세대밖에 안 되는 나홀라 아파트 같은 경우입니다. 용산구 뒤에는 이게 한가람이 많이 올랐고 중구 한 건, 종로구 한 건씩 올랐고요. 은평구도 플러스 마이너스 좀 섞여 있고요. 서대문구가 오늘 거래가 엄청 됐어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섞여 있고요. 마포구도 거의 없다시피 한데 도화 삼성 아파트 하나 딱 오른 게 있네요. 동작구도 한 건 뭐 사당 우성 2차 하나 좀 올랐고 나머지는 거래가 없고요. 영등포도 여의도 시범이 우리 시가총 1등이에요. 영등포에서 특히 여의도에서 시가총 1등인 할아버지 아파트 있죠. 50년 된 아파트 올랐고요. 마이너스도 있고요. 양천구도 요즘에 거래가 양천구가 특히 없어요. 목동 아파트 신시가지 있죠. 얘네들이 거래가 아예 없다시피 해요. 목동 사단지 하나 됐네 뒤에. 근데 목동 사단지는 그 세대수가 워낙 그 중에 제일 작을걸요. 강서구도 띄엄띄엄 한두 건 있고요. 금천구도 한 건 마이너스 있네요. 관악구는 그래도 띄엄띄엄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고 구로구는 등락이 되게 잔잔해요. 여기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거 몇백 세대밖에 안 되는 아파트들이에요. 여기 구로구에는 뭐 1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를 43개 시군구로 보면 오늘자 보면은 대체로 플러스입니다. 오늘 특히 많이 오른 데가 안양 동안구가 많이 올랐고요. 성남 수정구가 좀 올랐네요. 나머지는 잔잔합니다. 누적된 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플러스인데 고양 덕양구가 좀 빠졌네. 남양 성남 수정구, 일산 서구. 여기 고양 덕양이랑 일산 서구랑은 둘 다 일산 신도시잖아요. 좀 안 좋네. 고양 덕양구는 지난달도 빠졌네. 이번 달 두 달 연속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일산 서구 지난달 그래도 플러스 났었구나. 자 마무리하면은 이게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단지의 그 가격을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건데 그것도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센 놈들이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해도 세요. 어쨌든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2006년 버블7의 11월 달 고점과 5년 전에 21년 고점 요때를 연결한 선에 살짝 걸쳐져 있다. 이게 센 놈들이거든요. 물가를 반영해도 이렇게 세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그 고가 아파트들이나 강남 3구 아파트, 한강백터 여기를 겨냥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꼭 요럴 때요,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때 버블7 터져가지고 강남 아파트가 40%씩 빠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이죠, 4년 전, 5년 전, 21년 10월달 전국 아파트는요 2021년 10월달이 고점입니다. 지금도 고점이에요. 전국 아파트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노도강도 여기 와 있고. 근데 강남 3구를 위주로 한 시가총액 100개니까 여기는 뭐 헬리오, 뭐 아리팍, 뭐 이런 데만 있으니까 원베일리 막 이런 데가 있으니까 당연히 세지.
그런데 살짝 지금 상승률이 조금 둔화된 거 보이죠? 이럴 때 보통 그러니까 이때 대책이 한번 크게 나왔었고요. 박살 났고 갖고 이때 버블 세븐 터졌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다음에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 상투일 때 마지막 말년차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었죠. 대형 여기 여러분들 렉슬이나 이런 데도 막 2, 30%씩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좀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요 추세선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안 그러면 여기까지 가니까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에서 한 1, 2주 안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진짜 센 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국토부 실거래가 신규 등록 현황을 매일 아침에 하는데 이게 계속 추적하다 보면 아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여기서 뭐 이 아파트 사라 저 동네를 사라 팔아라 이 얘기는 제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체 흐름은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한 실거래가 그 대신에 한 열흘 정도 늦는 거예요. 열흘 전에 실거래가 된 게 이제 신고된 거니까.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캠핑을 떠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추위에 떨면서 다 전기 들어와요 거기 데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